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할 뻔했던 남자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고 파혼했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는 작당하고 저를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 재력을 무척이나 탐냈거든요. 그래도 천만 다행이죠? 엄마 차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큰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기사님 아니었으면 그런 놈과 결혼할 뻔한 거잖아요? 제 생명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크나큰 인생의 은인이죠. 그럼 지금부터 그때의 위험천만했던 순간들을 들려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았고 잘 경영하셨어요. 비록 두 분이 바빠서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했지만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일을 이어받고 싶지 않아서 다른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제 직업은 플라워 리스트입니다.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 출장도 다니며 꽃을 이용한 환경 구성과 교육 강의까지 맡아서 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사위가 가업을 잇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놓으렴? 엄마가 괜찮은 선자리 몇 개 잡아놨어. 또? 엄마,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주말에 교육이 제일 많은데 무슨 선이야? 그래도 안 돼. 어떻게 마련한 선자리인데 그걸 포기하니? 우리 거래처 집안 아들도 있고 능력 좋은 집안의 아들도 있으니까 꼭 나가야 해. 하루빨리 시집가야 사업 물려줄 준비를 하던가 하지.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니? 이제 우리도 늙었어. 그만 마음 놓고 푹 쉬고 싶구나. 남들처럼 마음껏 놀러도 다니고 여행하면서 제대로 노후생활 보낼 거야. 젊은 시절 죽어라 일만 했는데 늙어서까지 일하다 죽을 순 없지. 그러길래 괜찮은 경영인한테 맡기라고 했잖아. 집안 사업을 누구한테 맡기니? 우리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네가 있는데. 제가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으면 참 좋았겠지만 제가 원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을 남편을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 결혼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일이 우선이었고 점차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며 많은 것이 충족되던 시기라서 선자리가 반갑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선보라며 등 떠미는 엄마가 귀찮고 짜증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듯이 두 분은 연세도 있으셨고 그간 고생을 참 많이 하셨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남자를 만나고 결혼한다는 게 너무나도 귀찮고 싫더군요. 그래서 대충 시간만 때우고 와야겠다 싶어서 억지로 선자리에 나갔어요. 오늘 선보기로 하신 분 맞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는 이날 선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 잘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라 그리 생각했나 봐요. 호감은 생겼어도 입이 떡 벌어지고 심장이 미친 듯 쿵쾅거리면서 뇌정지가 온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런 걸 두고 첫눈에 반한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요. 남자친구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평소 제가 꿈꾸던 이상형에 딱 부합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제 이상형을 알고 만들어준 것처럼 말이죠.
그 정도로 남자친구에게 빠르게 빠져들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말까지 잘 통할까? 순식간에 제 마음을 모두 빼앗아버리고 말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선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저 괜찮다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렇게 헤어지기는 아쉬워서. 다행히 남자친구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흠뻑 빠져들었죠. 우린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 함께 식사하며 조금 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자주 연락하며 또 만날 것을 약속했어요. 그렇게 우린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정말 그 사람이랑 잘해보기로 한 거야?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어? 어, 아직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서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기로 했어. 어머 세상에 잘 됐네. 엄마는 이번 선도 이렇게 끝나려나 싶었거든. 거봐, 엄마 말 듣기 잘했지? 선이라고 다 아닌 게 아니라니까. 엄마 덕에 이렇게 네 짝을 만나게 됐잖니. 그나저나 어느 집안 아들이었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부모님은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위가 집안 사업을 이어주길 바라셨으니 좋으실 만도 하죠. 엄마는 선분 상대방들을 살펴보다가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셨어요. 남자친구도 우리 집안처럼 사업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뒤 어머니께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부모님은 사업의 규모가 적당하고 우리 집안에서 하는 사업과 결이 맞으니 나중에 사업을 합쳐서 크게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의 만남을 크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개월 정도 호감을 키우며 예쁜 사랑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사귄 지 5개월째 됐을 때였습니다. 평소 엄마의 차를 운전해 주시던 기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수년간 엄마 차 운전을 도맡으며 일을 도와주셨던 분이셨고 직원을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셨죠. 김 기사님의 착한 마음은 둘째치고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일을 진심으로 하기 쉽지 않은데 기사님은 매 순간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해주신 분이셨어요. 운전일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엄마 일을 많이 도와주셨었죠. 엄마도 그런 기사님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어? 못 보던 기사님이시네? 뭐야? 김 기사님은? 김 기사님은 어디 가시고 새로운 분이 와 계셔? 무슨 일 있으신 거야? 잘은 모르겠고 전화로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당분간 푹 쉬라고 했지.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많이 아프신가 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 걱정을 하지 말고 몸조리에 힘쓰라고 했어. 당분간만 이분이 김 기사님 일 맡아서 해주실 거야. 엄마의 말씀을 듣고 김 기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걱정스러웠습니다. 평소 본인이 아프면 엄마 일에 차질이 생긴다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셨어요. 웬만한 건 참고 버티거나 약으로 해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분이 아프다며 일을 못 나오겠다고 하니 정말 크게 아픈 것 같아 걱정스러웠어요. 몸은 좀 어떠신지 따로 안부처 연락을 드려볼까.
아니면 몸조리 잘하시라고 댁으로 건강식을 보내드릴까 생각하던 차였어요. 엄마께 걱정된다고 슬쩍 말씀드렸더니 안 그래도 엄마 역시 그러하다며 김 기사님 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보내주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더니 김 기사님은 엄마가 알아서 잘 챙겼으니 언제 한번 남자친구나 집에 데려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습니다.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지? 가만히 있어보자.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슬슬 소개해줄 때도 되지 않았니? 소개? 그래. 계속 안 보여주고 꽁꽁 감춰둘 생각이야? 이 정도 만났으면 슬슬 소개해주고 결혼 이야기 오갈 때 된 거 아니겠니? 둘이 지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상태잖아. 더군다나 얼마 전에 네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결혼 계획 세우자고 이야기했다며. 어차피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 미룰 거 뭐 있니? 내년 말에 결혼하는 거로 하고 천천히 준비하면서 더 알아가도 충분해. 엄마랑 아빠 봐봐.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어. 그래도 이렇게 잘만 살고 있잖니? 얼마나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서로 어느 정도 잘 맞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부모님은 슬슬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이고 최근 남자친구가 부쩍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거든요. 직접적으로 결혼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 말을 엄마에게 말씀드리니 지체할 것 없이 얼른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집안이며 능력이며 결혼 상대로 아깝지 않은 상대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서로 잘 맞고 제가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걸 무척이나 놀라워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할 운명이다. 인연이라 말할 정도였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나눠보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이야기해본 결과 부모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결혼할 사이인데 미룰 게 뭐 있냐고 하더군요. 나이도 있고 집안 사업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니 슬슬 준비하다가 내년에 식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고 남자친구의 청혼을 수락했어요.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이 프로포즈 받을 때 감동의 눈물을 왈칵 쏟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눈물이 날까 싶었는데 정말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만큼 내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하였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 집안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김 기사님!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그간 잘 지내셨죠? 그동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랑 엄마랑 얼마나 걱정한 줄 아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신 거죠? 아이고, 하나씩 좀 물어보세요. 그러다 숨 넘어가시겠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세상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얼굴도 헬쑥한 게 아직도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서 잠시 휴직하셨던 김 기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거라 반가운 마음에 인사드리기는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풍채 좋던 분이 한 달 사이에 살이 쏙 빠지셨더군요. 더 쉬긴요. 이 정도면 많이 쉬었죠. 그동안 저 때문에 사장님께서 고생하신 것 같아 죄송하기만 하네요. 이만큼 배려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죠. 아직도 그래도 다 괜찮아지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디가 아프셨던 거예요?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았던 것뿐이에요. 나이 먹으니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 걱정할 일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김 기사님은 괜찮다며 별일 아니라고 너털웃음을 지으셨지만 지켜보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몰라볼 정도로 살이 쫙 빠진 상태였거든요. 엄마 역시 그런 김 기사님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더 쉬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김 기사님은 이만큼 배려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하다며 평소처럼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엄마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김 기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고 살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김 기사님이 사기를 당하셨다니 그게 정말이야? 그래, 사람 통해서 알아본 거야. 김 기사님한테 직접 여쭤보니 맞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이 빠진 거구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거였어. 어쩌다 사기를 당하신 거래? 김 기사님은 우리 가족에게 그냥 보통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 마음 써서 해준 일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김 기사님을 사람으로서 좋아하고 가족처럼 챙겨줬어요. 김 기사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지켜보는 엄마로서는 몹시 걱정되셨대요. 그래서 강제로 일을 쉬게 하기도 하셨고 아는 병원에 검진이나 치료받아 보게끔 연결해 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김 기사님은 다 괜찮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은 정말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엄마가 사람을 시켜 김 기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신 거였어요. 그러다 알게 되신 거죠. 김 기사님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달 전에 김 기사님이 큰 마음 먹고 집을 하나 계약한 모양이야. 너무 좋은 조건의 집이라 무리하게 대출까지 끌어쓴 모양이더라고. 어렵게 마련한 집이라 그런지 김 기사님이 무척 좋아하셨다는구나. 그런데 결국은 그게 분양 사기였던 거지. 너도 알지. 김 기사님이 어떤 분인지. 허투루 돈 안 쓰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잖아. 일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아픈 아내 병건하면서 틈틈이 돈 모으고 아내 병원비 대느라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죽기 전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셨잖니. 그렇게 겨우 돈 모아서 매매로 집을 하나 계약했는데 사기 맞았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니. 어렵게 모은 돈 다 날려서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생각할수록 딱해서 어째.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김 기사님 많이 힘드시겠다. 그간 김 기사님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니 마음이 아프고 딱하더군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몹쓸 일을 당한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엄마는 그런 김 기사님께 사실 사람을 시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집은 어떻게 되는지 살 곳은 있는지 물어보셨고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라도 돕고자 하셨죠. 그러나 김 기사님은 괜찮다며 거절하셨어요. 한 번이 어렵지 도움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은 더 쉽게 생각할 거라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거래하는 게 아닌데 괜히 돈으로 사이가 꼬여버리게 되면 어쩌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돈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안 갚아도 되니까 힘든 상황이면 어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얼마든지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기사님은 한사코 괜찮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차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예비 시모께서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며 직접 집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저보고 오라고 하시죠. 제가 가면 되는데. 바쁜데 뭐 하러. 그냥 겸사겸사 사돈이랑 사부인께 인사드리려고 왔어. 두 분 드리려고 산 선물인데 직접 전해드리면 좋잖니? 내가 얼마 전에 출장 갔다가 산 건데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는구나. 두 분 안에 계시지? 네,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얼마 전에 예비 시모는 출장 겸 여행으로 해외에 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출장길에서 산 선물까지 함께 챙겨서 말이죠. 남자친구 없이 예비 시모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함께 식사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합칠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예비 시모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본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시모를 배웅하기 위해 대문까지 따라 나섰고 그때 차를 정리하고 있던 김 기사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유, 나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제가 배웅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여간 내가 며느리 참 잘 되리는 거라니까. 다음에는 아들이랑 같이 해서 식사 한번 하자꾸나. 네, 어머니. 그럼 난 이만 가보마. 날도 어두운데 그만 들어가 봐.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예비 시모를 배웅하고 뒤를 돌아 김 기사님을 쳐다봤습니다. 이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계신 거냐며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 기사님의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뭔가 넉나간 사람처럼 멀어져가는 예비 시모의 차만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김 기사님. 예.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네, 정리할 게 조금 남아서요. 그나저나 저분은 누구신가요? 아, 저 예비 시어머니예요. 예? 예비 시어머니요? 김 기사님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항상 웃고 인자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셨습니다.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뒤돌아가시던 중 김 기사님은 짧은 신음과 함께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고통스러운 듯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으셨습니다. 김 기사님, 왜 이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김 기사님은 숨을 헐떡이며 계속해서 심장을 부여잡으셨어요. 식은땀을 흘리셨고 안색은 급격히 더 안 좋아졌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된 저는 서둘러 차를 몰고 김 기사님을 태워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잠시 뒤 소식을 듣고 부모님께서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 기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숨을 돌리고 쉬고 있는 기사님을 보고 엄마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게 조금 더 쉬라니까. 지금은 조금 어때요? 괜찮아요? 아이고, 제가 여러 가지로 걱정만 끼쳐드리네요. 그냥 조금 놀란 것뿐인데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픈 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의사는 뭐래요? 뭐 때문에 그렇대요? 정확한 건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대. 그래서 일시적으로 호흡곤란 증상이 온 거고 다행히 병원 도착하고 난 뒤로는 괜찮아지셨어. 별거 아니에요.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는데요, 뭐. 그래도 안 돼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는 다 받으세요. 이참에 더 푹 쉬시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제 몸 제가 잘 알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숨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계속 걱정시킬 거예요? 우리 말 좀 들어요. 그나저나 아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숨을 못 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김 기사님 무슨 일 있었니? 아니, 별다른 건 없었는데 예비 시어머니 보고 난 뒤로 쓰러지셨어. 사부인? 어, 어머님 배웅할 때 김 기사님이랑 만났거든. 그런데 기사님, 혹시 저희 예비 시어머님 아세요? 아까 보니까 아시는 듯한 눈치던데. 아, 그게 김 기사님은 선뜻 말하지 못하고 우리 눈치를 보며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하셨죠. 제가 결혼할 남자의 엄마란 사람이 그 사람일 리 없다고, 그럴 리 없다며 횡설수설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엄마는 기사님께 왜 그러시냐고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사님께서는 마지못해 예비 시모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분양 사무실에서 봤었어요. 분양 사무실이요? 사부인이 거긴 왜? 거기서 본 거 확실해요? 그곳에서 아가씨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것도 분양 사무실 대표였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분양 사무실 죄다 사기꾼들이라면서요. 번듯한 회사가 있는데 사부인이 대표일 리가 없잖아요. 닮은 사람이라 착각한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저 닮은 사람이라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맞아요. 더군다나 아까 타고 간 그 차를 거기서 똑똑히 봤어요. 김 기사님은 분양 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던 고급차 한 대를 본 적이 있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본인이 차를 몰고 관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습관적으로 차 외관을 슬쩍 살펴보셨대요. 그때 차 번호랑 이것저것을 살펴보셨는데 마침 예비 시모가 타고 간 차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소름 돋게도 차 번호마저 똑같았대요. 머리 스타일이 약간 달라지기는 했지만 분양 사무실에서 봤던 대표와 너무나도 닮아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난 뒤 어렵게 잊고 극복하던 와중에 분양 사무실 대표와 닮은 사람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였어요. 사람이 매우 놀라면 졸도하기도 하잖아요. 기사님은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고 합니다. 또다시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다고 해요. 기사님의 말씀을 듣고 엄마와 저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분양 사무실의 대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는 그저 닮은 사람일 거라고 기사님을 다독이셨어요.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닮은 사람을 보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기사님은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에서 뭔가를 찾는 듯 하더니 확신에 찬 눈빛으로 엄마와 제게 핸드폰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분양 사무실에서 기념으로 아내랑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닮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름 끼치게 닮았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기사님이 건넨 핸드폰 속 사진에는 기사님 부부가 다정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사람이 찍혀 있었는데 누가 봐도 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이거 사부인 아니니? 어머니 맞는데? 차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 말씀처럼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닮은 사람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스타일은 달랐지만 확실했어요. 사진 속에 찍힌 사람은 시모가 맞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건 뭐 살짝 닮았다, 느낌에 비슷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비 시모 그 자체, 판박이더군요. 말도 안 돼. 어머님이 어떻게... 예, 이 사진 이거 뭐니? 정말 사부인이 분양 사무실과 관련돼 있는 사람인 거야? 아니지? 그래, 그럴 리가 없어. 멀쩡한 회사 놔두고 사부인이 왜? 너 뭐 아는 거 없니? 김서방한테 들은 거 뭐 없냐고. 나도 모르겠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직접 확인해 볼게. 가서 이 사진 보여주고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오해라는 거 밝혀질 거야. 어머님이 왜 사기나 치는 곳에서 이러고 계시겠어? 너 미쳤니? 이 사진 보여주고 물어보면 퍽이나 솔직하게 말하겠다. 우선 가만히 있어. 엄마가 조용히 알아볼 테니까.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조용히 알아봐. 그냥 가서 물어보면 해결될 일을 왜 몰래 그러냐고. 엄마 혹시 지금 어머님 의심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해? 어머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딴 짓이나 하냐고. 사실 기사님과 엄마의 말이 맞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싫더군요. 예비 시모가 정말 분양 사무실의 대표였다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모두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요. 또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역시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봤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가씨,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죠. 하지만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잖아요. 예비 시모란 사람이 제가 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아가씨,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 엄마도 김 기사님이랑 생각이 같아. 그동안 김 기사님이 이렇게까지 부탁한 적이 있었니? 사부인 보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놀랐다면, 사진 속 여자와 판박이처럼 닮았다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 오해든 사실이든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야겠구나. 네, 맞습니다. 엄마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 기사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말이죠. 그동안 엄마를 모시던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김 기사님이 이 정도로 말린다면 이 결혼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뒤로 몰래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경찰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구나. 엄마는 제게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의 전과 기록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건네준 종이를 받아서 드니 두 사람의 전과 기록이 적혀 있더군요. 그것도 사기 전과.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두 사람이 친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기사님의 사진을 본 이상 단순한 오해로 마무리될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이상 남자친구의 마음까지도 거짓인 게 들통났어요. 그들은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사기꾼들이었고 돈이 많은 우리 집을 타깃으로 삼아 제게 접근한 거였으니까요. 엄마는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이 잇따랐어요.
마냥 아프다고 엉엉 울기만 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그저 나약한 패배자로 남을 뿐이죠. 그래서 긴 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울부짖다가 생각한 결론이 복수였습니다. 날 우습게 여긴 그들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리고 싶었어요. 너희가 날 기만하고 우습게 여겨도 난 절대 쓰러지지 않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복수를 계획했어요. 제가 생각한 최고의 복수는 그들의 돈을 몽땅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벌써 합치자고? 장인어른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 아무래도 그렇지.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부모님 사업 자기가 이어받잖아. 어차피 합칠 건데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네? 회사가 더 커지면 직원 수도 많아지고 그만큼 탄탄해지잖아. 빨리 자리를 잡아놔야 한다고 하셨어. 아빠가 새롭게 지을 공장 부지까지 다 알아봐 놓으셨대. 두 집안이 합쳐서 새롭게 태어날 회사라고 엄청나게 기대하시는 중이야. 나도 아빠랑 생각이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미룰 거 뭐 있어? 어차피 다 자기 게 될 텐데 더 크게 물려받으면 좋잖아. 아, 그래? 그건 그렇지. 우선 엄마랑 이야기 좀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 두 사기꾼은 우리 아빠의 회사를 날름 받아먹을 작정이었겠지만 우린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역으로 그들의 돈을 빼앗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새롭게 지어질 공장에 관한 환상을 심어주고 막대하게 물려받을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쏙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결혼식 올리기 전에 빨리 합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긴 결혼식 올려서 재산을 빼앗고 튀는 것보다 결혼식 전에 빼돌리는 게 본인들한테도 좋다고 판단했겠죠. 그들이 떡밥을 물었을 때 그때 저는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더 크게 지어질 공장에 추가로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들이 사기친 만큼의 금액을 말하며 미리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의심 많은 그들은 이것저것 확인해 보는 것 같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리 밑작업을 완벽하게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사기꾼들마저도 깜빡 속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투자 목적으로 엄청난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고 희망에 찬 눈빛을 보니 웃음이 막 새어나왔어요. 통쾌하게 복수했다는 생각과 가소로움, 조롱이 섞인 웃음이었죠. 얼마 뒤 저는 크게 지어질 공장 부지로 남자친구를 불러냈어요. 자기야, 갑자기 여기는 왜 오라고 한 거야?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 나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나저나 저번에 왔을 때랑 변한 게 없네. 공사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어? 공사는 무슨, 그런 건 애초에 시작한 적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에 더 큰 새 공장 지어진다고 했잖아. 응? 거짓말이야? 그것도 아주 새빨간 거짓말. 뭐라고? 그럼 내 돈은? 걱정하지 마. 네 돈은 알맞은 곳에 맞게 사용할 거니까. 자기야, 진짜 왜 그래? 아까부터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소리만 해대고. 장난 그만 쳐. 나 이런 거 싫어해. 왜? 네가 남들한테 사기치는 건 괜찮고 네가 당하는 건 싫은 거니? 뭐? 대체 나랑 우리 집안을 얼마나 만만히 본 거니? 우리가 마냥 순진하게 속아줄 줄 알았어? 뭐야, 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그게 뭐가 중요해? 너희가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사기친 경력이 화려하더라? 둘은 친모자 관계 아니고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동료였지.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내 시어머니가 될 줄 알고 깍듯하게 모셨어. 그동안 재미있었니? 우리 집안 돈 다 빼돌리고 큰돈 맞을 생각에 설렜겠다? 처음에도 배신감에 화도 나고 너무 억울하더라. 그럴 리 없다고 부정까지 할 정도였어. 그만큼 널 믿고 사랑했던 거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한 거야. 방에 틀어박혀서 온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내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만큼 나도 너희 눈에 피눈물 나는 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 이거 골 때리게 하네. 마냥 순진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이런 판도 짤 줄 알고. 상대가 워낙 프로라 나름 공들여서 준비했어. 어때? 깜빡 속은 기분이? 그 입 다물고 당장 내 돈 가져와. 그렇게는 못해. 이미 내 손을 떠났거든. 그동안 모은 자료를 다 경찰에 넘겼어. 예비시몰한 사람은 경찰에 체포됐어.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밑에서 경찰이 대기 중이거든. 너희 씨! 네가 나한테 준 돈은 누군가의 피 같은 돈이었겠지. 다시 제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넌 그동안 네가 지은 죄값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살길 바라.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세상 밖에 나와 사기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계속 너 지켜볼 거거든. 너도 알잖아. 우리 집에 그럴 만한 힘이 있다는 거. 야, 너 진짜 죽을래?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사람 잘못 봤어. 나 이렇게 무너질 놈 아니야. 그는 제게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그와 동시에 기다리고 있던 경찰이 진압하여 체포했습니다.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그들을 잡아들여 벌 주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예정대로 구속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김 기사님의 피땀 어린 돈을 대신 찾아서 건네주었습니다. 김 기사님, 그간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거 김 기사님이 사기당한 돈이에요. 받으세요. 정말입니까? 정말 이게 제 돈 맞아요? 네, 맞아요. 어서 확인해 보세요. 아이고, 아가씨.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은 제가 건넨 돈 봉투를 소중히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셨어요. 그러다 봉투 속 돈을 꺼내보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당한 돈보다 액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조금 더 챙겨 넣었어요. 아니, 사모님, 뭐하러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찾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다시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세요, 김 기사님.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김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결혼까지 해서 더 큰 화를 입었을 거예요. 저랑 우리 가족 이렇게 멀쩡히 살아갈 수 있도록 와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요. 저를 살리신 거나 다름없어요. 제게 큰 은인이세요. 그러니 이 돈 받아서 좋은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랜 꿈이셨잖아요. 좋은 집 얻어서 사모님과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가씨,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김 기사님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좋은 집 구하시라고 넉넉히 챙겨들었고 그렇게 보답할 수 있었어요. 직접 좋은 집까지 함께 알아봐주며 마음 써드렸죠. 얼마 후 김 기사님은 오랜 꿈을 이루셨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을 매매로 사셨고 몸이 아픈 사모님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물론 지금까지 저희 엄마 차를 운전하며 우리 가족들의 일은 챙겨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날의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 기존 일을 정리하고 부모님의 사업을 잇고자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의 멋진 도약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